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에 보면서 또 이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 중. 바로 이 코너로 시작할 텐데요. 김용남 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이 제목이 코너 제목이 국민의힘은 안착 중이에요. 예. 제가 오늘 이거 처음 봤는데 지금 안착 중입니까? 계속 안착 중이죠, 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새 전당대회 거기 보면은 예. 뭐 이 지금 뭐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또 땅 의혹 막 상대방에서 제기하고 말해요. 그리고 네. 김기현 후보는 수사 의뢰하고 예? 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안착 중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자, 이 문제가 김 의원님 생각하실 때 당권 선거에서 좀 어떻게 영향을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출범한 지가 1년이 채 안 된 윤석열 정부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당이 너무 대통령실에 어떤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나름 독자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느냐 그런 선택 기준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후보 개인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는 당원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은 뭐 울산 땅만이 문제가 아니다. 뭐 다른 땅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 네거티브라고 볼 수 뭐 한쪽은 도덕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식의 논쟁이 전당대회에 관심도는 높일 수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이 관심도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컨벤션 효과는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일단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이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거든요. 연령대로 보면 뭐 물론 천하람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30대의 당대표 후보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상당히 폭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 지형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네 후보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어떤 후보는 이른바 강성 보수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후보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도 있고요. 또 신보수라고 칭할 수 있는 후보들도 있는 것 같아서 다양성을 내세우면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당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땅 투기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어떤 분은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거가 또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나가고 있는 장해찬 후보의 그 웹소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웹소설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거 좀 나이 드신 분이 읽어본 분은 거의 없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표현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이제 특정 연예인을 바로 알 수 있게 적어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 수위나 이런 건 제가 직접 읽어보질 않아서 어떻게 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여쭤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서로 안 읽어봤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공천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책임 당원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방식의 공천 개혁 정책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공천에 관한 문제 제기 이게
어떤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소재라고 보십니까? 글쎄, 당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후보를, 그게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됐던 지역구 후보가 됐던 좋은 후보를 내놓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비례대표 보통 보면 제 기억에 30번인가 뭐 40번까지 후보를 쭉 내거든요. 비례대표의 네. 경우에. 그 면면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음흠. 뭐 한 사람을 놓고 평을 한다 그러면 이런저런 뭐 언론 보도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이른바 뭐 장관급 이상의 인사가 언론 청문회에 서게 되는 경우에 관심이 집중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십 명에 이르는 비례대표 후보를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 비례대표 순번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은 당이 책임지고 거르고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후보를 내겠습니다라고 내놓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내놨는데도 문제 있는 인사가 속해 있다면 그걸 걸러내는 과정은 뭐 책임당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당원이 순번을 정하라? 그 책임당원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정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김 의원님 보실 때 어떻게 이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선 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한 반반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그게 이제 피해가는 대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예, 무난한 대답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투표가 시작되죠. 그래서 예. 3월 4일, 5일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고, 그 모바일 투표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6일, 7일 ARS 방식으로 예, 이제 그렇죠.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부터는 표심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분들도 누굴 찍어야겠다라고 결심을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단계라서 표가 좀 특정 후보에게 결집되는 것은 보입니다만, 그 알 수가 없는 게 정말 50%를 넘길지 아니면 40% 중후반대에 그칠지, 그걸 점을 못 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다 이제 더 나아가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선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얘기 좀 여쭤볼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어제 그 결과 보고 당연히 안 놀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정말 저도 그 정도까지 나올지는 몰랐고요.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소위 친명계가 됐던 비명계가 됐던 단일 대우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다수인 줄 알았는데, 네. 속마음은 전혀 달랐던 거죠. 사실은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예. 최악의 유권자가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하. 이게 보통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일반 유권자 같으면 악수해보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찍을 사람인지 안 찍을 사람인지. 예. 근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 나를 찍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전혀 엉뚱하게 나온다는 거죠. 원내대표 선거는 현역 국회의원들만 투표를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유권자,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도 딱 그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속도 잘 알 수 없고 그냥 악수하면서 웃고 뒤에 가선 또 딴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 얼굴이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두꺼워야 정치를 잘 하는 모양이죠. 예. 아니 근데 진짜 어쨌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데 그 말을 믿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두 멘탈이 비슷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한쪽은 그럼 너무 순진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뭐 좀 지나치게 믿었거나 아니면 자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이번만은 압도적으로 부결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소위 친명계에서는 했던 것 같고, 예.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류 측이 이번에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뭐 검사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레토릭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만, 예. 민주당 내에서도 40여 명에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 말에 동의를 안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동의를 안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순수하게 개인 비리 혐의인 게 맞고요. 이게 어떤 정치 행위나 뭐 정부 여당을 상대로 싸우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민간 업자들하고 적어도 시장의 최측근들하고 한 몸처럼 같이 움직여서 해온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비리 차원이라는 게 맞고, 이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정적 제거하려고 이 수사를 하는 거다라는 레토릭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국민들께 먹히겠느냐. 특히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의원들이 고민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그렇다. 그 어떤 언론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과사 대신에 의원들 본인의 정치적 생과사를 먼저 생각한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뭐 인지상정 아닌가요? 일단 예. 누구나 자기가 먼저 일단 살고 봐야지. 뭐 남 사는 거야. 아니, 자기 근데 살고 나서 그다음 문제죠. 근데 지금 그 진영 논리 때문에 사실은 네.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든 상황. 아니 지금 일단은 뭐 살생부가 돈다, 뭐가 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고 뭐 문자 뭐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한쪽에서는 이 뭐 예를 들면 찬성하신 분들은 나가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현상, 이런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이유가요? 그 투표 결과로 봐서는 예. 아마 올여름을 못 넘기지 않을까 누가요? 싶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의 그 체제는 예. 올 여름 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상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으시던데 이상민 제가 봐도 의원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여름까지 그게 돼요? 근데 뭐 본인이 아무리 대표직을 유지하고 싶다고 예. 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죠. 더군다나 이게 평소 같으면 모르겠는데 총선이 계속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 그런 말이 맞거든요. 그 총선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전신 당들도 그게 뭐 한나라당이 됐던 어떤 당명을 쓸 때라도 총선 앞두고 총선에서 질 것 같다, 위기다 그러면 당대표도 사실은 사퇴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지도부를 붕괴시켜서 비대위 체제를 만든 경우도 있고, 뭐 항상 역동성이 가장 높을 때가 총선 앞이니까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흔들릴 이 수밖에 없다. 체제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예상하시기로는 근데 여름이라는 시기를 이렇게 특정해 주신 뭐 근거가 있으세요? 우선 제 예상으로는 대략 4월 내지 5월쯤에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차 구속영장 청구라 하면 다른 그러니까 지금 건으로요.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관련한 구속영장이요. 그러니까 이번 구속영장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 사실로 구성된 새로운 구속영장의 청구가 4월이나 5월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표결 결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의 사퇴 내지는 공천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겠다는 어떤 공언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 내에서 이걸 체포동의안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예.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은 하기 싫더라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 대표직을 언젠가는 물러날 테니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 달라는 얘기를 먼저 꺼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아하. 그때가 만약에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곧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문제로 기소가 될 텐데 예. 이게 법정에 오락가락하면서 당대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6월, 7월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비명계 쪽에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심점이 없어서 그렇게 어떤 그 사태가 좀 악화가 된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구심점이라 대안이 없어서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사당화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적어도 공당이라면 항상 대안은 찾아내고 아니면 외부에서 뭐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예. 물론 그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예. 제 생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선이 다가올수록 현역 국회의원들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상태로는 총선 못 치른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이 나름대로 본인한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까요? 어떤 쪽일까요?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예. 총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진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속되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하죠. 예. 더군다나 어떤 이런 심각한 부패 이미지를 쓰고 있는 야당 당대표가 앉아 있는 한 뭐 국민의힘은 덕을 봤으면 덕을 보지 뭐 손해 볼 거는 전혀 없죠. 다만 예. 우리 정치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재판에도 한 달에 몇 번씩 출석해야 되는 제1야당의 대표를 계속 끌고 가는 이 정치 시스템이 과연 올바르냐 아니면 이게 국민들에게 정치가 좋게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냐 그거는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출석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4개의 재판을 그때 모두 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 4개의 재판을 전부 참석하면서도 경기도 도정이 뭐 전국에서 1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도정 평가가 정량적인 부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가 강하게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 항목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게 공무원 조직하고 정당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 사실 어느 부의 장관 아니면 경기도 도지사, 서울시장 같은 거는 공무원 조직이 워낙 단기간에 걸쳐서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많은 우수한 인력도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든 말든 크게 영향을 솔직히 안 받습니다. 각부 장관도 그래요. 차관 이하 그 국장, 실장 그 밑에 과장들까지 예.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장관이 매일 출근을 하던 아니면 서울 국회에 매일 불려나가 있건 이 결과물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정당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공무원 조직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계화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 당 대표가 그때 결정을 해줘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런 면에서 공무원 조직에 있을 때하고 이 정당의 당 대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늘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공무원 분들이 그렇죠. 워낙 그 탄탄하고 그 이 나름대로 질서와 체계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다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당은 완전히 다르죠. 사실 정당은 예. 공무원 조직하고는 전혀 많이 다릅니다. 저도 공무원 좀 생활 검사하셨죠? 20여 년 하다가 그 국회 들어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예. 이 페이퍼워크의 수준이 완전히 틀려요. 그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좀 굉장히 버티기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김용남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